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금요일 저녁이고 저는 지금 뒤에 보이시는 두오모 이쪽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두오모 보러 온 건 아니고 이 근처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는데 그 스타벅스가 이제 이탈리아에 최초로 들어온 스타벅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아포가토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먹어보러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오모 앞에서 뭐 공연하나 봐요. 이렇게 무대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스타벅스나 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 일기예보에 돼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 딱 영상 찍을 때는 비가 안 오네요. 아까 수업할 때는 비 왔었는데 지금 얼른 찍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사실 제가 지금 우산이 없어요. 이렇게 밀라노도 시티 투어 버스가 있는데 저기 뒤에 국가들 보면은 한국은 없네. 일본이나 중국은 있는데 제가 이탈리아인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인한테 커피를 마신다는 건 단순히 그 음료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회적 권리라고 합니다. 내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심으로써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그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뭐 그런 사회적 권리들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커피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일단 커피 맛이 훌륭하죠. 그래가지고 뭐 커피는 진짜 이탈리아의 문화에 아주 뿌리 깊게 박힌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름 없는 카페에 가도 커피 맛에 눈물이 난다 뭐 그런 말들이 있던데 그 정도로 이제 커피가 진짜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작은 가게, 동네 가게에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카페들은 이제 크게 또 성공을 해가지고 큰 이름을 날리는 카페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밀라노에서는 카페 프린치 같은 게 있는데 레코 프린치라는 사람이 창업한 카페인데요. 이제 그런 이제 좀 큰 규모의 카페들도 이제 사랑을 받고 또 이름 없는 카페들도 또 사랑을 받고 그렇게 뭐 특히 뭐 카페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커피들이 다 맛있는 그런 데가 이제 이탈리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스타벅스 입구인데 으리으리하네요. 옛날에 우체국 건물이어서 그런지 전 들어가서 아포카도 먹을 거예요. 원래 저번에 갔을 땐 줄이 되게 길었는데 오늘은 줄이 별로 없네. 와 엄청 크다. 오늘 스타벅스에 들어왔는데 와 이거 진짜 일단 화려하고 뭐가 되게 복잡합니다. 위에 뭐가 이렇게 그 다람쥐 놀이기구처럼 뭐가 엄청 레일이 있는데 와 스타벅스 옷도 팔아요. 근데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뭐라 적혀있는 거지? 스타벅스 적혀있는 거 아니지? 스타벅스 적혀있네. 스타벅스 리저브 적혀있네. 오늘 좀 이게 색깔이랑 이런 게 괜찮은데? 오 이거 이탈리아로 적혀있네. 이런 거 양치컵으로 쓸 것 같은데? 난 보류. 와 이런 거 색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와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이 딥블루. 와 이게 딱 리저브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예쁘다. 원두도 이렇게 팔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내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물건들도 팔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스타벅스 리저브 중에서도 직접 원두 로스팅을 하는 카페인데 이렇게 원두 로스팅을 하는 리저브가 전 세계 6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시애틀, 시카고, 뉴욕, 그리고 상하이, 도쿄, 그리고 밀라노 올 거예요 아마.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스타벅스죠. 직접 이렇게 로스팅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기계가 진짜 크다. 그냥 진짜 공장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 제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어를 하면서 이제 그렇긴 한데 물론 기계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거겠죠? 여기서 이제 로스팅되는 원두가 여기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스타벅스 지점으로 다 배송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여기서 로스팅된 원두를 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터키나 이집트나 아니면 유럽의 다른 국가나 뭐 이런 데를 가셨을 때 스타벅스를 가신다면 아마 스타벅스 밀라노 지점에서 로스팅된 원두로 만들어진 커피를 드시게 될 겁니다. 로스팅한 커피가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다 저장이 되나 봐요. 여기서 바로 커피를 이제 내리는 것 같아요.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격대가 좀 있네요. 약간 마르게리타 피자 한 판 정도 가격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직 아포가토가 있는데 4개가 있네. 4개 중에 뭐 먹지? 커피 크림 아포가토 이거 맛있겠다.
아까 이거 기다린다고 줄 서 있는데 완전 얼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바로 뒤에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한국인들 있을 때 이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스타벅스 오니까 진짜 한국인이 많아요. 약간 일주일 동안 본 한국인들에서 다 본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내 거 있나봐. 저 누가 봐도 아포가토 같죠? 짠, 여러분 제 아포가토가 나왔어요. 이게 여기서 로스팅한 거겠죠? 이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거 저 먹는 방법 잘 모르는데 그냥 바로 뿌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아이스크림 몇 입 떠고 먹어야 되나? 모르니까 일단 한번 아이스크림부터. 이 아이스크림은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아포가토가 여기 굉장히 시그니처 메뉴래요. 뭐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 쓰고 뭐 이상한 걸 뭐 넣었다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여기 아포가토가. 근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너무 쓴데 커피가? 이거 좀 섞어야 되나? 근데 이게 섞을 수가 없는 게 그냥 이 컵이 진짜 아이스크림이 완전 빡빡 들어가 있어요. 이게 숟가락이 안 들어가. 제가 커피에 연이 깊은 건 아닌데 확실히 이 원두의 차이는 조금 느낄 수 있겠어요. 뭔가 훨씬 그 담백하고 고소한 그게 있어요. 그냥 무작정 쓴 게 아니라 그 미묘한 차이가 좀 있네요. 이게 아이스크림 때문인가? 아니야 이게 아이스크림 맛이랑은 좀 별개로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오늘 하루가 진짜 빡센 하루였거든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늘 아포가토가 첫 끼입니다. 지금 이제 저녁 6시 반인데 여러분 스타벅스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물론 저만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사실 밀라노랑 굉장히 연이 깊습니다. 하월드 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스타벅스 전 회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1983년도에 그때는 이제 스타벅스의 마케팅 디렉터였는데 그때 밀라노를 방문해가지고 이탈리아 커피에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되게 큰 감명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한 4년 후인가 이제 스타벅스 인수를 해요. 원래 이제 마케팅 디렉터였는데 이제는 대표가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에 굉장히 이제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막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스타벅스가 시애틀을 벗어나서 여러 도시에 브랜치를 내고 더 나아가서 여러 국가의 브랜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로 발돋움을 시킨 게 하월 슈츠인데 그 하월 슈츠가 커피에 되게 감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스타벅스의 원조는 사실 이탈리아 밀라노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여기 스타벅스가 개관했을 때 이제 막 뉴스가 좀 나왔던 말이 드디어 스타벅스가 세계를 돌고 돌아서 다시 밀라노로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 뭐 스타벅스 창립자는 다른 사람이고 뭐 그분은 밀라노랑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스타벅스를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분이 밀라노에서 커피에 감명을 받고 그렇게 도전적으로 스타벅스를 키워나갔다라는 점을 보면 밀라노는 스타벅스의 원조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의미 붙이기죠. 네, 스타벅스가 이탈리아에 입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탈리아는 이미 이탈리아만의 그런 커피의 자존심이 있는데 이제 미국식 커피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가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밀라노에서 이미 크게 자리를 잡은 이탈리아 로컬 브랜드 이제 카페 프린치랑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매대는 카페 프린치랑 같이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와 미국의 커피 문화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그 거리감을 얻게 해준 거죠. 그리고 뭐 돌아다니는 썰 중에 하나는 왜 밀라노에 입점을 했냐, 로마도 아니고 나폴리도 아니고 이제 아마 그것도 다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로마랑 나폴리가 그 사람들이 분석하기에 조금 더 커피에 대한 자존심, 커피에 대한 문화 그리고 다른 커피 문화에 대한 그런 배척심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그다음에 그런 경제적인 중심지인 밀라노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탈리아에서 처음 오픈한 스타벅스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하고 여기서 아포가토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밀라노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기 스타벅스 리저브 밀라노 지점을 한번 꼭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공간 자체도 너무 예쁘고 역사도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스토리도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가 맛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차오.